네, 이번 주도 이제 계속 스토브리그가 달궈지는 중인데 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이제 한화 이글스의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먼저 좀 짚고, 그리고 FA 좀 돌아가는 상황, 또 오지환 선수의 발언이 좀 굉장히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백지위입이죠.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짚어보는 업데이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하나 이용규 선수가 이제 주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네. 예, 과연 올해 들어갈 때 이용규 선수가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트레이드 요청을 해서. 사실 징계를 받은 선수가 내년에 이제 주장이 되게 되는데 이례적인 일인데, 이래서 조금 코칭 스태프의 좀 선수단의 뜻이 좀 반기? 네. 쉽게 말하면 좀 반기 뭐 이런 분위기까지 과연 지금 팀 내 분위기가 어떻느냐,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채널에 구독자분들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난 7일이죠. 이제 한화가 주요 선수들이 다 모여서 그 매년 하는 연탄 배달 행사를 했다고 해요. 봉사활동인데 네. 그 끝나고 나서 선수단 투표를 했죠. 근데 네. 원래는 선수단 투표로 주장을 정한 게 아니었다는 네, 이야기가 그러니까 보통은 있던데요. 주장을 정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단마다 다릅니다. 감독님이 지명, 그리고 선수들이 선출. 근데 하나가 원래 계속 선출을 하다가 김성근 감독님 오시면서 이제 감독님이 지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용덕 감독께서도 이제 지난해에도 지명을 했었죠. 이제 2018년 최진행, 그리고 네. 올해는 이승열 선수로 주장을 네. 지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감독께서 선수단 의견을 조금 존중하는 측면도 있고, 약간 좀 하향식 결정이 아니고 네. 약간 뭐 상향식으로 결정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원하는 주장을 네. 그래서 뽑겠다. 선수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들을 뭐 한 5명 정도 추천을 네. 했고, 이 후보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무기명 투표를 해서 네. 이용규 선수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이용규 선수가 선출이 됐고, 한윤득 감독께서 오케이 해서 이제 주장이 됐죠. 사실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1년이 과연 이용규 선수에게 그동안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극과 극의 1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나 선수들이 이용규 선수를 주장으로 뽑았다. 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용규 선수 본인도 약간 놀라운 결과였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용규 선수가 올해 결과적으로 한용덕 감독의 의중에 좀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맞죠. 그러니까 그죠? 초반에. 초반에 시즌 초에. 그죠. 네. 이제 9번 타순으로 타순 이동이 될 것이고, 좌익수를 좀 봐달라. 중견수는 정근우 선수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연쇄 이동이 네. 왔는데 이게 좀 불만스러웠다. 이 때문에 트레이드 요청을 했고, 네. 구단에서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고, 1년 동안 거의 뭐 7개월 넘게 연봉의 반만 받았고. 근데 이러한 이용규 선수가 주장이 됐어요. 모양새가 이상해졌어요. 그럼 내부 분위기에 뭐 좀 다른 다툼이 있었는가? 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만 이번 투표는 사실 이용규 선수, 그리고 또 30대 중반의 베테랑 내야수, 네. 이 두 선수의 표가 그냥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용규 선수 약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죠. 그리고 나머지 중간급 투수 1명, 또 다른 야수 1명도 표가 뭐 적지 않게 조금 나왔습니다. 이용규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용규 선수가 지금 2군 생활을 올해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오래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때 어린 선수들한테 잘해줬대요. 그래서 후배들이 잘 따랐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서산 캠프, 또 미야자키 교육리그, 계속 어린 선수들하고 뭐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얼굴도 많이 보고 좋은 네.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자, 그래서 2군 선수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주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때로는 이제 구단에 쓴소리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느낀 선수들도 좀 있다고 안다. 그래서 구단에 싫은 소리도 하는 스타일 아닌가. 이용규 선배가. 그래서 난 찍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도. 선수들이 이제 원하는 거, 특히 네. 이제 2군이나 어린 선수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주장이 뽑았다고 봐야 될 그런 것 생각을 같아요. 네.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이용규 선수의 좀 리더십을 좀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가분이 좀 녹아들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주장을 뽑는 내부적인 과정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화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용규 선수다 보니까 더 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징계 직후에 바로 주장이 되는. 자, 그래서 좀 깜짝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이용규 선수는 역시 뭐 선후배들과 합심해서 힘을 내겠다. 동료들이 마음 편하게 야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 뭐 주장이 되면 늘 나오는 그런
아주 정형적인 뭐 멘트입니다. 아니 또 굉장히 네. 근데 또 업무가 많아지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할 게 많대요. 뭐 할 일이. 주장이 되면 뭐 약간 수당이 나오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수당이 네. 나오는데 이 수당 때문에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은 거의 없고 없죠. 네. 실제로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일이 많은데도 주장하고 싶어하는 선수가 꽤 있어요. 또 뭔가 리드를 하고 싶은 네, 몇몇은 또 보통은 주장은 고참 선수 그리고 뭐 FA로 연봉이 많은 선수들이 네. 주로 맡기도 하는데 본인 야구에 좀 집중을 하려고 주장을 이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고사하는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만 한윤득 감독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봤더니만 이용규 선수가 교육리그 마무리 캠프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했고 본인한테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좀 여쭤봤어요. 선수들과의 뭐 대립각 이런 얘기가 돈다. 아무래도 이용규 선수하고 좀 앙금이 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또 주장이 되니까 그러면 선수들이 감독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대리 투표로 네. 이렇게 뭐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 한 감독께서 굉장히 그렇진 않다. 네. 그렇진 않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열심히 나름 한다고 했지만 참 내가 부족해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용규 선수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앙금이 남아있지 않다. 네. 뭐 후배 선수고 내가 뭐 야구 때문에 그랬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겠느냐 그거 절대 아니고 구단도 그렇게 판단했을 네. 것이다. 그럴 이유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표출을 하더라고요. 네, 이용규 선수나 하나나 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만큼 좀 그 케미스트리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책임감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요. 네.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네. 하나를 더 물어보셨다고, 네, 네 송곳 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뭐 송곳은 아니지만 네. 정근우 선수가 올 시즌에 앞서서 이제 중견수로 포지션 이동을 하고 원래 네. 중견수였던 이용규 선수가 좌익수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연쇄 포지션 이동 플러스 타순 변경 이 부분에서 이용규 선수가 화가 나서 트레이드 요청 또 구단에서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네. 그러면서 외야가 헝클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가을 야구 좌절은 1년 만에 또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추락에는 사실 이제 이용규 선수의 이 갑작스러운 이런 행동, 돌발 행동 때문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근우 선수를 그냥 2차 드래프트에 내놔버렸죠. 뭐 사실 그냥 그 명단에서 뭐 빠진 건데 사실 네. 근데 보통 베테랑 선수 중에 뭐 연봉이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선수들이 좀 풀리는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SK에서 방출된 최승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네. 잠깐 좀 여쭤봤어요. 이야기들이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과연 정근우 선수를 내놨을 때 타구단에서 채갈 수도 있다. 감안을 하고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상을 하지 못하고 내놓은 것인지 한 감독께서 그냥 사실 진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대요. 전략적으로 구단과 상의를 해서 2차 드래프트로 풀었대요. 그러니까 젊은 유망주들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 끝에 했는데 구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타구단에서 아마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솔직한 마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네. 이제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FA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많이 쓰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바로 백지위임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기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오지환 선수가 이제 백지위임을 하겠다 이야기를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LG 홍보팀이 단체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백지위임 의사를 밝혔다. 근데 이게 좀 그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단이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백지위임 이제 완전 반대는 백지수표겠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받고 싶네요. 네. 근데 근데 이 백지가 사실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진 않다. 그렇진 네. 않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지임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네. 좀 봐지고 세 차례 만남에서도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백지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과연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우리 채널에 이렇게 댓글들을 좀 달아주셨는데 제가 뭐 아주 자세하게는 읽지 않겠습니다. 제이슨 리님께서 뭐 오지환의 시들리는 LG KBO 슬픈 현실
자, 부장님도 FA 선수가 돈 많이 달라는 게 씁쓸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주제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윤TV님께서 캐나다에서도 눈 뜨면 뭐 업데이트만 감사합니다. 자, 오지환 선수 FA 백지임에 대해 풀어주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님께서 뭐 그 내막을 좀 알려달라.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LG 우승님께서는 오지환 계약 나오면 제발 이제 이 채널에서 오지환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또 하게 됐습니다. 또. 네. 자, 이원철님께서 오지환 백지 수표 위임했다는데 영상 제작 가자 이랬는데 자, 이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어떤 분이 또 김행기님께서는 또 첫 제시는 뻥카 세게 부른다는 걸 다 아시는 분이 오지환은 6+알파년에 세 자릿수 제시했다고 다 까발려서 오지환 욕먹입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부장님은 정말 댓글에 민감하십니다. 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늘 다 읽는 것이 이 댓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아니고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다. 네, 굉장히 그렇죠. 수고스러운 일이고 또 어떤 분께서는 거의 뭐 A4 용지 한 장 가까이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쓰시는데 제가 그거를 꼼꼼하게 안 읽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근데 1차 제시 수준 얘기하면서 어렴풋이 얘기를 할 때 그 당시 이제 일부 팬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기도 했죠. 네. 자, 6+알파년의 세 자릿수. 사실 이제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 선수 측이 2차와 3차 만남에서는 옵션 계약 부분은 떼고 이제 6년을 강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자 7일 날에 우리 차명석 단장께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백지임 카드를 다 꺼내 들었죠. 백지위임이라는 게 사실 단어 그대로의 뜻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주는 대로 받겠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인 즉 백지위임이지만 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고 막상 사인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단어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단 제시에 바로 도장을 찍겠다 이런 마음도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알아서 좀 잘 좀 해주세요. 차명석 단장이 이제 처음에 이제 몇 차례 이야기 나왔던 부분은 사실은 LG에서는 대략 한 4년에 40억 원대 이거 옵션을 포함한 타팀 영입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4년에 한 50억 원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LG가 제시액이 크게 저는 변동이 없었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팬들께서도 오지환 선수의 이제 몸값이 얼마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앞선 분께서 제가 이제 댓글 잠깐 읽으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이 선수가 몸값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욕먹을 일인가? 욕먹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앞선 영상에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수가 많은 돈 요구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 구단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게 문제 안 됩니다. 사실 이제 한국 프로야구 FA 협상은 좀 깜깜이 협상이죠. 아무도 몰라요. 발표하면 뭐 그 뒷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메이지리그는 이 협상 과정까지 막 구체적인 몸값 제시가 오가고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토브리그는 좀 불 때는 재미가 있는데 그냥 계약이 되면 보겠다. 그때까지 뭐 그냥 입 닫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게 치열한 계약 밀당 보는 재미도 뭐 쏠쏠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흘릴 부분은 좀 흘리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뭐 미국에서도 양키스가 게리 콜에게 뭐 얼마를 제시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보도로 돼서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취재원을 통해서 나오면 그 중에 하나 기자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만 그건 절대 안 된다. 내피셜은 절대 되지 않는다. 뭐 다 되고 나오면 오피셜이지만은 그 전에 적어도 자료를 가지고 증빙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관계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백지위임이면 후려쳐도 되는 것인가? 제가 구단 입장이면 뭐 전 구단 입장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직은 근데 제가 구단 입장이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이게 알아서 주세요만큼 더 무서운 게 없거든요. 못하죠. 사실은. 어떤 일부에서는 그러면 뭐 갈 데도 오갈 데도 없는데 돈 깎아라 그런데 라주안 선수 경우처럼 구단 제시액을 거부하고 나갔다가 뒤늦게 다시 돌아와서 헐값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많죠. 그런 경우들도 예전에도 꽤 있었었는데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LG에서 내년에도 써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상징성이 있고 또 뭐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것도 있죠. 데뷔 때부터 뛰어왔고 돈을 주는 주체잖아요. 구단이 돈을 주는 주체가 이 선수의 몸값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이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집니다. 몸값도 달라지고 LG는 오지환 선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가가 높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FA 시장의 기본 논리입니다. 왜 딴 팀에서 어떻게 생각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주는 곳에서 이만큼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LG가 더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오지환 선수가 예를 들어서 그 돈이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다가 몸값이 저절로 다운되겠지만 LG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 다른 데 알아보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돈들을 이야기를 하고 다녔겠죠. 네. 먹혀들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뭐 아마 4년에 또 오지환 선수가 인터뷰에서 뭐 는지 씨한 저는 한번 4년 하고 50억 정도 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뭐 1차, 2차, 3차 만남에서는 당연히 뭐 6년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LG는 오지환 선수에게 저는 최대한 예의를 차렸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네, 봐지고 오지환 선수도 여러 주위 사정들을 살핀 뒤 결정을 좀 내린 것 아니냐. 양자 간에 좀 그래서 합의가 아주 가까워져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으로는 40억 원대 계약이 좀 유력하지 않느냐 봐지고요. 네. 이건 뭐 예상이 아니고 아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 폭을 최대한 키운다 그러면 뭐 50억 원 안팎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네. 사실 이게 저희 그 크보이긴사에서 FA 6번째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5차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또 큰 변화는 없어요. 오지환 선수가 가장 큰 변화예요. 거의 뭐 이건 이제 휴대전화로 네. 치면 펌웨어인데 이건 거의 한 5메가짜리 펌웨어죠 그냥. 3초 만에 이렇게 뭐 보면 뭐 코드 안정화 뭐 이런 거 그죠? 뭐 네. 코드 안정화 끝. 네.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는 대체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모를. 근데 하지만 그게 저희만 드릴 수 있는 또 약간 소소한 재미인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도 궁금한 건 네. 전준우 선수 어떻게 되냐? 뭐 김태균, 이성열, 안치홍, 네. 김선빈 이런 오지환 선수와 더불어서 꾸준히 네. 언급되는 선수들의 조금이라도 변화가 더 있을까요?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외야수 전준호 선수 영입은 저번에 설명을 드릴 때 아주 네거티브하다, 아주 불투명하다 했는데 네.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거의 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태균, 이성열 선수 계약 주력을 하고 있고 덧붙여 하나가 이제 외야 대신에 내야 쪽에 보강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단계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내야의 보강, 외부 영입에 대한 부분은 현장 그리고 프런트의 온도차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은 조금 네. 뜨겁고 프런트는 조금 뜨뜻 미지근이다. 아니 네. 미지근이다. 아니 차갑다? 차갑다. 네. 네. 자, 봐줍니다. 네. 어찌됐든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네. 네. 안치홍 선수가 뭐 LG로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썰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아직은 주 1회씩 만나서 안치홍 선수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기아 타이거즈가 네, 네. 기아 타이거즈가 네. 김선빈 선수하고도 잔류 협상이 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입니다. 양쪽 접점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안치홍 선수가 좀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금 네. 더 강경한 입장이고 덧붙여 이제 LG 같은 경우는 내년이 이제 구단 30주년 되는 그런 해예요. 그냥 네. 특별한 해이기도 한데 그래서 유중일 감독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네, 계약. 그래서 막 좀 뭐 투자에 여력이 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으로서 아직도 좀 체크되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하고요. 네. 조금만 더 손이 잡히는 게 있으면 바로 한번 네. 또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밖에도 좀 우한 소속팀 잔류가 유력해 보였던 뭐 오재원 선수나 뭐 김강민 네. 선수, 뭐 진해수 선수 이런 선수들도 구단이랑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좀 공통적인 거의 뭐 입장이에요. 이야기가 돼도 마지막에 네. 이제 옵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채우는 것 때문에 그것이 늘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죠. 네. 네. 어찌됐든 좀 소소한 업데이트 이번에 네. 또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